2025년 12월 9일 금융가에 울려 퍼진 것은 거대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기이한 침묵이었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가 발표한 그 보고서는 전 세계 모든 금융 뉴스 채널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은 가격을 짓누르며 시장의 포식자로 군림했던 JP모건 체이스, 귀금속 조작으로 9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던 그들, 상품 시장 역사상 가장 거대한 네이키드 쇼트 포지션을 운영했던 그 괴물이 하루아침에 진영을 바꿨습니다. 올해 6월과 10월 사이 그들은 2억 온스에 달하는 종이 쇼트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시장에서 발을 뺀 것이 아닙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실물은 매집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7억 5천만 온스,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4분의 30억 온스에 달하는 실제로 배송 가능한 실물은 이 그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아닙니다. ETF 주식 따위가 아닙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진짜 금고에 쌓여있는 진짜 금속입니다.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 규모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광산에서 1년 동안 뼈 빠지게 캐내는 생산량 전체와 맞먹는 양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전략적 비축물로 보유한 양보다 더 많은 은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따져도 무려 2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은 가격이 진정으로 폭발하기 전 그들이 지불한 입장료일 뿐입니다. 이것은 일개 헤지펀드가 벌이는 투기적인 도박이 아닙니다. 자산 3조 9천억 달러를 굴리는 JP모건이 자본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레이딩 포지셔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변혁을 위한 준비태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JP모건은 파생상품 조작을 통해 은 가격을 억눌러온 단일 최대 세력이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그것을 JP모건 쇼트라고 불렀습니다. 귀금속 업계에서는 전설이자 악몽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30달러, 35달러, 40달러를 향해 치고 올라갈 때마다 어김없이 코맥스 거래소에는 거대한 종이 매도 주문이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상승 모멘텀은 산산조각 났고 개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쇼트 계약제로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JP모건은 실물과 종이 시장 모두에서 동시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지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다만 그들은 적군에서 아군으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가올 미래를 누구보다 먼저 읽었기에 배를 갈아탔을 뿐입니다. JP모건이 대중보다 먼저 깨달은 진실은 잔혹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더 이상 종이 조작만으로는 이 수학적 함정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설계한 억압의 게임이 수학적으로 끝장났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늑대가 양떼 속에 섞여들었다면 그것은 양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냥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자체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은 가격이 여기서 폭발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JP모건이 시장에 던진 이 거대한 신호를 당신이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격이 2배로 뛴 후에야 그 신호의 의미를 깨닫고 땅을 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인 2011년으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당시 JP모건은 갑작스럽고도 조용하게 코맥스은 보관소 설립 승인을 따냈습니다. 당시 승인된 보관소는 단 5곳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제로은 재고가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6년 후인 2017년 그들은 코맥스 전체 재고 2억 일, 330만 온스 중 무려 1억 일, 250만 온스를 통제하게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종이은 파생상품 거래소를 뒷받침하는 모든 은의 53%가 단 하나의 은행 소나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가격 조작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은행의 손에 말입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은 공급의 숨통을 조이는 절대적인 병목 지점을 장악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실행된 전략이었습니다. 업계 분석가 테드 버틀러는 수년간 그들의 매집 패턴을 추적하며
데이터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JP 모건은 시스템적으로 코맥스 계약의 인도를 중단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롱 포지션을 보유할 때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처럼 계약을 롤오버하거나 현금 정산을 받는 대신 악착같이 실물 은을 요구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에만 그들은 순수하게 100만 온스를 인출해 갔습니다. 2017년 3월에는 340만 온스에 해당하는 이 689건의 계약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코맥스 포지션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버틀러는 이 패턴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도 집행 조치도 공개 논평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JP모건은 시스템을 부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수학적 불가능성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그날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으로 시간이 흘러 공식 정부 데이터는 버틀러가 수년간 경고했던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간 스냅샷인 트레이더 약정 보고서는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드러냅니다. 단 한 번의 보고 주간 동안 상업적 순매도 포지션, 즉 JP모건이나 HSBC, 도이체방크 같은 대형 은행들의 포지션이 무려 564 계약이나 급감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780만 트로이 온스의 종이 은에 해당합니다. 은 조작을 20년 동안 추적해온 분석가 에드 스티어조차 역사적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상업적 매도 감소가 기껏해야 0에서 0계약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564 계약이었습니다. 매일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전문가의 가장 낙관적인 예상치조차 3배 이상 뛰어넘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헤지펀드와 투기꾼들을 의미하는 관리 자금 카테고리는 공격적인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보통 상품 시장에서는 투기꾼들이 가격 상승에 베팅하며 롱 포지션을 취하고 상업 세력은 생산을 해지하거나 가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쇼트 포지션을 취합니다. 하지만 지금 포지션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내부 정보를 쥐고 있는 스마트 머니는 롱을 외치고 있고 모멘텀만 쫓는 멍청한 돈은 쇼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분석가 존 루비노는 이 패턴을 하이퍼 블리시, 즉 초강세장이라고 명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보기 드문 현상이며 상업 세력의 불균형 또한 이례적이다.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은 가격 상승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생 상품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짓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그 파도에 올라타 즐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JP모건의 9억 2천만 달러 벌금은 정의 구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업 비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은 가격을 억누르면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고 동시에 헐값이 된 실물 은을 조용히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작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진 시점에 이르자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실물에 쏟아부으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750만 온스 220억 달러 배치 쇼트 계약 제로. JP모건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직감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2025년 12월의 이 조용한 전환은 단순한 투자 전략의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이 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실물 자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장송곡입니다. 그리고 그 장송곡의 첫 번째 음표는 이미 연주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이 날짜는 모든 은 투자자의 달력에 피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해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순간이자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 거대한 사건이 동시에 충돌하는 영의 시간입니다. JP모건이 왜 하필 지금 그토록 미친 듯이 실물 은을 사들였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들은 달력을 보았고 그 페이지에 적힌 운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미래는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동쪽에서 쓰러집니다. 중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인 상무부 공고 2025년 제6 18호가 1월부터
전면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법안은 베이징 당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은 수출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5년 9월 중국은 660톤이라는 기록적인 양의 은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만약 베이징이 수도꼭지를 잠그기로 결정한다면 전 세계 공급량의 상당 부분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역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전쟁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중국이 자국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은을 국경 안에 가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런던 금융가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JP모건이 220억 달러를 쏟아부은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10월 런던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미스터리한 주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JP모건은 중국 최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ICBC로부터 0톤의 은을 긴급하게 리스했습니다. 금융계의 어두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리스 계약의 만기가 바로 2026년 1월입니다. 0톤입니다. JP모건이 만기일까지 이 엄청난 양의 실물 은을 구해 ICBC에 돌려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세계 최대 은행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해야 합니다. 아니면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 시장에 은이 없음을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JP모건이 지난 4개월 동안 7억 5천만 온스를 미친 듯이 매집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1월이 오기 전에 갚아야 할 빚이 있었고 시장에 남은 실물 은을 싹쓸이해서라도 그 구멍을 메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실물 시장을 장악하지 않으면 1월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들은 발가 벗겨진 채로 서 있게 될 테니까요. 세 번째 도미노는 스위스에서 날아옵니다. 지난 10월은 원자재 부족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했던 세계 3대 귀금속 재련소 메탈로가 2026년 1월 시장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17개국에서 운영되는 거대 재련소가 원재료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텅 빈 창고를 확인하고 다시 문을 닫게 될까요? 만약 메탈로가 복귀하자마자 다시 공급 부족을 호소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최종 확인 사살이 될 것입니다. JP모건은 이 세 가지 사건이 1월에 동시에 터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출 차단 ICBC 리스, 만기 스위스 재련소의 불확실성, 이 삼각파도가 덮치기 전에 그들은 배를 띄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은 가격이 너무 높다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의 퀀트팀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내부자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그들은 1월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12월에 선제 타격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도 시계는 째깍거리며 1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미 방주에 탔습니다. 그들은 7억 5천만 온스라는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뉴스에서 안전하다는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1월이 되면 뉴스는 폭락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없음을 보도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이 사라졌습니다. 리스 금리는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진원지인 코맥스 거래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의자 뺏기 놀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이미 멈췄고 의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코맥스, 화려한 전광판과 바쁘게 움직이는 트레이더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합리적인 가격 발견의 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 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눈속임이자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의자, 뺏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도박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악이 멈췄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짓말쟁이들이 숫자를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출 수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코맥스 등록 재고, 즉 선물 계약에 대해 실제로 인도 가능한 실물 은의 양입니다. 이 수치는 현재 15년 만의 최저치인 800만에서 4,
0만 온스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숫자가 적어 보이십니까? 네, 적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 재고와 종이 계약 사이의 비율을 볼 때 시작됩니다. 현재 코맥스의 미결제 약정, 즉 종이 계약의 총량은 실물 재고의 244%를 초과했습니다. 이 수치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코맥스 금고에 실제로 앉아있는 은 1온스에 대해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종이 계약서가 이 44장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이 같은 아파트를 3명의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팔아먹은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뿐입니다. 나머지 2명은 종이 조각을 쥐고 거리로 나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구조적 사기입니다. 만약 계약 보유자 중 단 41%만이 현금 정산 대신 실물 인도를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맥스는 즉시 채무 불이행에 빠집니다. 그들은 줄 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가설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뱅크런을 두려워하듯 코맥스는 실물 런, 피지컬 런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리스 금리입니다. 리스 금리란 은을 빌리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2025년 10월 이 금리가 연 35%까지 치솟았습니다. 런던에서는 순간적으로 200%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은행들이 실물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살인적인 이자라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시장 내부자는 블룸버그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도 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면 당신은 행운하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현물보다 미래의 선물 가격이 더 높아야 합니다. 보관 비용과 이자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물 은이 선물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backwardation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미래의 약속 따위는 필요 없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질 금속이 필요하다. JP 모건은 이 비명을 누구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게임의 설계자였기에 게임이 언제 끝날지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등록 재고의 고갈, 폭발하는 리스 금리,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종이 계약의 레버리지, 이 3가지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파산. JP 모건이 쇼트 포지션을 청산하고 실물 매집에 나선 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타는 카지노에서 칩을 현금으로 바꿔 탈출하는 유일한 승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맥스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구명보트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종이 수익률에 취해 있을 때 조용히 220억 달러어치의 실물 자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ETF 주식이나 종이 계약이라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음악이 멈췄을 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JP 모건 같은 실물 보유자뿐입니다. 당신은 서서 구경만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쥐고 있던 종이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의문이 들 것입니다. 1980년 헌트 형제도 은을 독점하려다 비참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번에는 다를까요? 왜 JP 모건은 실패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빚집과 소유의 결정적 차이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회의론자들은 아마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1980년의 헌트 형제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텍사스의 석유 재벌이었던 넬슨 벙커 헌트와 윌리엄 허버트 헌트가 은 시장을 독점하려다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는가? 네, 공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1980년의 실패와 2025년의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역사의 교훈을 잘못 읽은 채 또다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헌트 형제의 몰락 원인은 단 하나, 바로 레버리지였습니다. 그들은 약 2억 온스의 은을 확보했지만 그 대부분은 신용대출과 선물, 계약을 통한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은 가격이 $50를 찍었을 때 겁에 질린 규제 당국과 코맥스는 룰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마진 증거금을 인상했고 신규 매수를 금지했으며 헌트 형제의 신용 라인을 동결시켰습니다.
빚으로 산 자산은 빗줄이 끊기는 순간 독이 든 성배가 됩니다. 마진콜이 빗발쳤고 그들은 강제로 은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붕괴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번 매집에 사용한 220억 달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남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나온 순수한 자기 자본, 즉 현찰입니다. 여기에 이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100% 현금으로 사서 당신의 금고에 넣어둔 실물 자산에는 그 누구도 마진콜을 걸 수 없습니다. 규제 당국이 증거금을 올리든 말든 신용 라인을 조이든 말든 JP 모건의 창고에 쌓인 7억 5천만 온스의 은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 상품법상 정부가 사기업이 보유한 원자재 재고를 강제로 팔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 선포가 없는 한 사유재산은 신성 불가침입니다. 헌트 형제는 시스템과 싸우려다 죽었지만 JP 모건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만드는 자들이고 이번에는 규칙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는 완벽한 방어 진지를 구축한 뒤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차이점은 목적입니다. 헌트 형제는 단순히 가격 차익을 노린 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의 움직임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핵심 산업의 목덜미를 쥐는 전략적 인수합병에 가깝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서버, 이 모든 미래 기술은 은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헌트 형제가 활동하던 1980년에는 은이 주로 사진 현상이나 식기류에 쓰였습니다.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첨단 산업은 은 가격이 10배가 되어도 은을 사야만 합니다. 대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JP 모건은 이 구조적인 필연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은을 사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 기술 인프라의 혈액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코너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허용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합법적인 독점입니다. JP 모건은 가격이 오르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급 부족이 산업계를 덮칠 때 절박해진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은을 내놓으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JP 모건이 될 것입니다. 헌트 형제의 실패는 잊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실패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들이 책정한 진짜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64달러.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숫자는 당신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JP 모건의 내부 모델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숫자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현재 은 가격은 64달러 47센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 역사적 고점이라며 거품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함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입니다. 1980년 헌트 형제 사태 당시 은 가격의 정점은 50달러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를 적용하면 그 50달러는 오늘날의 약 185달러 가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CPI는 조작된 통계라는 것을. 그들은 변동성이 크다는 핑계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헤도닉 조정이라는 교묘한 계산법을 통해 실제 물가 상승률을 축소합니다. 만약 1980년 당시의 방식 그대로 변경되지 않은 원조 계산법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 분석 사이트 섀도우 스태츠의 존 윌리엄스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1980년의 50달러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무려 600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JP 모건이 보고 있는 진짜 목표가입니다. 600달러.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5년 동안 달러가 얼마나 쓰레기 조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수학적 팩트입니다. 지금의 64달러는 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조작으로 인해 억눌려진 비정상적인 저평가 상태일 뿐입니다.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왜 JP 모건이 220억 달러라는 거금을
이 고점에 쏟아부었는지. 만약은 가격이 보수적으로 잡아 200달러까지만 오른다면 그들이 보유한 7억 5천만 온스의 가치는 500억 달러가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280억 달러의 순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은이 실질 가치인 600달러에 도달한다면 그들의 창고에 있는 은의 가치는 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계의 포식자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푼돈을 벌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부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범죄입니다. JP 모건은 수십 년 동안 종이 파생 상품으로 은 가격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 덕분에 대중은 은을 외면했고 가격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 JP 모건은 헐값의 실물 은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억눌러 왔던 용수철을 놓아버렸습니다. 가격이 폭발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둔 실물 자산으로 역사상 가장 큰 보너스를 챙길 것입니다. 반면 언론의 말을 믿고 은을 팔아치운 개미 투자자들은 텅 빈 계좌를 부여잡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은 가격이 64달러라고요. 비싸다고요. JP 모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220억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는 주류 언론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돈을 걸고 움직이는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까? 7억 5천만 온스, 220억 달러, 그리고 쇼트 포지션 제로, 신호는 명확합니다. 늑대가 양떼를 떠나 숲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폭풍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늑대의 꼬리를 잡으십시오. 그것만이 다가오는 화폐 붕괴의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수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판결은 당신의 몫입니다.